네, ADP 실기에 대한 준비 과정을 좀 기출 문제에 대한 거를 이제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ADP 실기 쪽입니다. 예, 실기고 이거에 대한 기출 문제는 사실 지금 어디에도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레퍼런스 인터넷에 있는 그 복원 문제들을 기반으로 조금 정리 좀 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실기 유사한 이제 기출을 분석을 해서 유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차피 패턴이 이제 다 비슷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ADP 실기에 대한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회를 보면 실기 1회입니다. 고객 세분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45점짜리가 이제 나왔는데, 일단은 새로 세분화 변수를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요약 변수 및 파생 변수를 이제 만드는 거죠. 결국은 요약 변수 및 파생 변수를 만드는 거다라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카테고리별 점유율이나 주 인터넷 사용 시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 새롭게 변수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변수를 요약을 해서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카테고리별 점유율, 주 인터넷 사용 시간대, 인터넷 사용 일수, 검색 패턴, 쇼핑 단계별 이용 패턴, 주 쇼핑 시간대, 주 관심 상품 카테고리, 구매 상품 가격대, 이런 식의 어떤 요약 변수 및 파생 변수 생성하는 1회 때 나왔고요. 이것은 이제 EDA를 통해서 하시거나 상관 분석을 통해서 변수를, 상관이 없는 변수는 이제 줄여 나가셔야 되고, 주된 변수를 이제 뽑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고요. 또는 디시전 트리 등을 통해서 주요 변수를 뽑아내는 그런 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세분화 변수 선정을 EDA나 상관 분석이나 디시전 트리 등을 통해서 하는 그런 문제가 기출 나왔고요. 요거와 관련된 것들을 나중에 한번 또 풀어볼 겁니다. 군집 분석은 최적화, 군집 분석 및 최적화, 최적 세분화 집단 생성을 하는 건데, 이건 역시 적절한 군집 분석 기법을 제시해야 되고 분석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 세분화 집단의 최적 개수 결정 및 기준을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서 이제 각 세분화 집단의 특성을 또 분석하고, 그 세분화 집단의 어떤 정의 및 마케팅 인사이트를 찾아라 라는 거죠. 시각화도 해야 되고요. 마케팅 관점에서 이제 정의해야 되는 거죠. 마케팅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이런 게 첫 번째 실기 시험에 나왔고, 우리는 이거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군집 분석의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이제 군집 분석에 대해서 R을 이제 실행하시고요. 먼저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메모리에 있던 거는 지우는 거는 리무브입니다. 그래서 리스트라는 레기변수명에 ls라는 메모리가 있는 것들을 불러와서 넣어서 리무브 해주면 기존에 있는 들이 다 지워지고요. 이거는 그전 거라서 좀 끄겠습니다. 자, 이거와 비슷한 어떤 문제 유형이 하나의 예제를 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요. 그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게 있어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 관한 정보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블랙 프라이데이 CSV다라는 그런 파일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일을 올려드리고요.
먼저 EDA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불러오시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법은 CSV 같은 경우는 리드 CSV고 파일 추주가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할까요? 네, i3에다가 네, 여기다가 좀 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읽어오려면 처음에 네, 요거를 이제 메모장 복사 원본은 두시고 복사본을 이제 열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를 메모장으로 먼저 열어보시는 게 좋고요. 메모장으로 여는 것보다 엑셀로 여는 게 있는데 메모장으로 열었을 때 뭐 잘 열리는지 일단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쪽 양이 많아서 메모장에서는 이제 깨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여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엑셀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 데이터를 쭉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는 서버로 기반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서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빨리 가져와서 여기서 확인하는 게 좋죠. 근데 지금은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R이나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상황에서 분석하는 것보다 엑셀에서 먼저 데이터를 잘 살펴본 다음에 좀 분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때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탐색 EDA를 해야겠죠, 그죠? EDA를 해야 되는데 1번 기출문제 1회와 비슷한 유형의 어떤 실기입니다. 유형을 분석한다 하는 거죠. 탐색이죠. EDA를 통해서 이제 해보는 건데 데이터는 저희가 블랙 프라이데이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아이디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구매자의 아이디입니다. 그죠? 그리고 프로덕트 아이디가 있어요. 제품 아이디가 있고요. 총 로우가 몇 개인지를 보시려면 이렇게 본 다음에 보기에서 나누기에서 컨트롤 이렇게 누르시면 컨트롤하고 그 커서 아래 키를 누르시면 꽤 많네요. 그래서 아까 메모장에서 안 열렸어요. 53만 7,578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했었죠. PPT에서 지금 하나 새롭게 만드는 거라서 잠시만요. 네, 요거죠. 요거를 저장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을 세분화한다 이런 얘기죠. 고객을 세분화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랑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어서 1회 데이터가 복귀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어서 이거를 가지고 비슷한 거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고객들이 있습니다. 프로덕트를 이제 있고요. 그러니까 고객과 구매자의 아이디와 제품의 아이디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각각이 어떤 변수인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크게 우리가 변수들을 그러니까 범주형과 연속형으로 나누죠. 범주형에는 명목형과 순서형이 있죠. 그래서 연속형에는 등간형과 비율형이 있죠. 각각이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일단은 얘는 이제 아이디는 뭐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고 범주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얘는 범주형이죠. 프로덕트 아이디는 제품의 아이디. 얘도 범주형이죠. 그죠? 젠더 범주형, 에이지도 범주형, occupation. 이것은 구매자의 직업이네요. 이것도 범주형. city 카테고리. 이것도 범주형. stay in current city years. 현재 도시에 체류하는 연수. 이것도 범주형. 결혼 여부. 이것도 범주형. 그 다음에 product 카테고리. 상품 구매 카테고리. 이것도 범주형. 그리고 이게 이제 1번, 2번, 3번 있죠. 그래서 1번은 1번 제품 카테고리에 속하는 제품의 카테고리가 이제 있으면 거기 내에서 또 카테고리가 내려가는 거죠. 얘는 이제 또 서브죠.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또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프로덕트 카테고리 1번 있으면 또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는 거죠. 1번에 6번에 14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수들이 각각이 이 스케일, 척도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수치형은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purchase. 이게 구매 금액 달러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랑 비슷하게 유형화 시키면 일단은 뭐 탐색을 하기 전에 결측치 처리를 해야 돼요. 그죠? 결측치 처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측치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하느냐라는 것을 좀 정리해 보면 먼저 불러오는 게 먼저니까 이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까요? 불러올 때 가장 쉬운 방법은 read CSV에서 불러오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read CSV에서 불러오고 여기 파일 추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파일 추주. 그래서 뭐 헤더 그 이벤트도 있는데 그냥 불러왔을 때 뭐 잘 불러오면 특별히 무리가 없으면 그냥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엑셀에서 먼저 데이터를 본 상태에서 여기 헤더가 있죠. 그리고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결측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여기서 또 먼저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가져와서 스트럭처로 보시면 가장 빠르죠. 그래서 얘를 받아서 주로 우리가 뭐 고객이니까 뭐 커스터머라고 넣으시면 되는데요. 1이라고 할까요? 이제 창이 하나가 열리게끔 이렇게 파일 추주로 골라낸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있는 데이터 경로를 가셔서 넣으시면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읽고 있는 거고요. 좀 양이 많아서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들어왔고요. 그래서 커스터머 1이 53만 7,577개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헤더 때문에 그죠? 하나가 빠지는 데이트 값이고요. OBS는 observation이고 12개가 벨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약 변수 및 파생 변수, 여기서 핵심적인 변수를 골라내야 되고 또 추가적인 변수를 생성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 데이터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에서 이 프로덕트 카테고리 2하고 프로덕트 카테고리 3의 NA 값이 있는지 한번 일단 스트럭처로 봐야겠죠? 네, 스트럭처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NA 값들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셔도 되고 썸머리로 보셔도 됩니다. 빨리 보려면 썸머리로 보시는 게 가장 깔끔하죠. 그래서 여기 NA가 있다라는 것을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not available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빠르게 여기서 이제 연속형의 애들은 이렇게 기술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다 범주형이기 때문에 빈도수만 나옵니다. 그 모습들을 빠르게 이제 분석하시면 되고요. 여기 NA 값이 있는 애들이 프로덕트 카테고리 2와 프로덕트 카테고리 3이기 때문에 요거의 NA 값을 0으로 대체하고 프로덕트 카테고리 1, 2, 3의 변수 값을 다 더한 프로덕트 올 변수를 생성해서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요거 이제 요약 변수 및 파생 변수의 생성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결측치를 0으로 대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측치 처리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0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쓰는 게 EGNA 값이죠. EGNA 값, EGNA를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이 커스터머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커스터머의 프로덕트 카테고리 2가 있었죠. 얘니까 이렇게 해서 달러. 요거 데이터만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NA 값이 있는 것은 EGNA로 하면 이제 true로 나오죠. 그죠? 여기 true인, 그죠? 예, 이것들이죠. 예, true인. 이런 것들을 이제, true인이면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문을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if else문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f else 조건 참일 때 0을 넣어주는 방식이니까 요게 true인 애들 그죠? 그러면 0을 넣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그 값인 거죠. 요 여기 이제 커스터머의 프로덕트 카테고리 2 요거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커스터머 1에 여기다 넣으시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집어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집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집어 넣고요. 이제 커스터머 프로덕트 카테고리 2 값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NA 값에 있던 것들이 0으로 추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3도 이제 해야 되니까 패턴이 이제 같으니까 패턴도 같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요거를 이제 3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아까 여기 썸머리 했을 때 여기 얘죠? 얘로니까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바뀌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여기에서 이걸 하기 전에 그죠? 외압 변수 및 파생 변수를 만들기 전에 결측치를 먼저 항상 데이터들은 결측치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파생 변수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변수를 추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트 여기서는 이제 이때 실기 1회 때는 어떤 카테고리별 점유율이라든가 주 인터넷 사용 시간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합하면 되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프로덕트 5를 한번 만들어서 1, 2, 3 고객들을 한번 합쳐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쓰는 이제 함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커스터머죠. 커스터머의 트랜스폼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커스터머의 지금 데이터가 스트럭처로 좀 보면 얘네들이 지금 변형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얘를 갖다 변형을 해야 돼서 프로덕트 올이다라고 저희가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아까 파생 변수를 어떻게 만드는가 라는 거죠. 이때 쓰는 게 트랜스폼이라는 함수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이라는 함수를 좀 보면요. 네. 오브젝트를 이제 변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변수를 갖다가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아까 이 지금 이걸 좀 이렇게 해서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다 새로운 파생 변수 하나 만드는 거죠.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뭐 이렇게 연결하는 식으로 프로덕트 올이다라고 하나 만들어서 그냥 숫자로 더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변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형을 해서 여기 파생 변수를 하나 만드는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얘를 다 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커스터머 1을 갖다가 집어넣으시고 그죠? 오브젝트에다가 넣으시고 변수명을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뭐 프로덕트 일단
바브에서 넣어서 여기 변수명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카테고리 1, 2, 3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카테고리 1, 2, 3를 더하는 방식으로 해서 집어넣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커스터머라고 이제 원이라고 넣으시면 변형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변형이 추가가 새로 됐는지 한번 커스터머 1을 눌러보면은 새롭게 하나의 변수가 들어갔고 이렇게 더한 값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데이터 타입인데 이 안에 있는 애들의 데이터 타입을 스트럭처를 아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타입이 다 이렇게 나오죠? 캐릭터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팩터로 좀 바꿔줄 것들은 팩터로 바꿔주고 이런 것들을 먼저 전처리를 해야지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 변환을 먼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d는 지금 인티저인데 얘가 인티저로서의 의미가 별 필요 없죠. 얘를 캐릭터로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범주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occupation은 다 범주형으로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그죠? 범주형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결혼 여부죠. 이것도 역시 범주형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카테고리도 역시 팩터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먼저 각 데이터 타입을 좀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이디부터 한번 바꿔줄까요? 네. 달러로 해서 아이디를 캐릭터로 바꿔주는 게 as 캐릭터죠. 다시 여기에다가 집어 넣으시는 거죠. 여기 보니까 occupation도 인티저로 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처리는 상당히 많은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몇 번 해보시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한 과정들이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떤 전처리 과정들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명목형, 순서형, 등간형, 비율형으로 나누어서 팩터 처리할 것들은 팩터 처리해주고 캐릭터 처리와 뭐 그러니까 탐색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항상 결측치 처리하시고 스트럭처 보셔서 타입을 변경하시는 거는 무조건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탐색을 해 보시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변수를 줄여야 되는 건데 결국 상관문서를 꼭 해야 된다라는
또 디시전 트리 등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뭐 본인이 원하시는 것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 나가는 과정을 쭉 지금 첫 번이라서 아마 이게 잘 하고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잘 방법론을 모르시기 때문에 몇 번 이런 패턴을 계속 하다 보면 동일한 패턴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어쨌든 타입이 이렇게 되면은 팩터형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팩터형 처리로 하시기 위해서는 팩터 처리를 하셔야 되고 이 아이디 같은 경우도 인티저로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로 의미가 없잖아요. 얘를 더했을 때 뭐 어떤 숫자로서 의미를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캐릭터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스트럭처를 한번 바꿔보도록 스트럭처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큐페이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이제 같으니까 이거를 좀 복사해서 좀 쓸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팩터 처리를 할 거니까 팩터 처리를 할 거고요. 여기서는 product occupation이죠, 그죠? 요거. 그래서 여기도 occupation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만 하시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 바꾸는 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혼 여부도 역시 팩터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1, 2, 3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잠깐만요. 이것은 여기서 프로덕트 카테고리 1 2, 3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변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다 팩터로 팩터 됐고요. 지금 CT 카테고리도 팩터로 처리해야 되고 occupation도 해야 되죠. 얘도 좀 해야겠네요. 그죠? 얘도 해야 되고요. 뭐 다 해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좀 더 보면은 프로덕트 아이디는 얘도 팩터 처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몇 개를 좀 더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아이디 처리하고요. 렌더도 팩터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에이지도 팩터 처리해버리죠. 네. 그리고 occupation은 occupation 아까 했고요.
city 카테고리와 stay in current city years도 벡터 처리 중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전처리 좀 한 후에 좀 이따가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